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냐 하면, 이거 실전 투자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거를 강의를 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을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강의를 해보고요. 음, 어, 수익이 나냐 안 나냐는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제 운 좋게 큰 손해 없이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5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한 두세 달에 걸쳐 가지고 수익을 내다가 또 한 두세 달 후에 또 어, 수익 낸 만큼 또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겠구나라고 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해 봤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자신감도 좀 생겼고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손해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엔 1%만 손해를 봐도 80만 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8천만 원 투자하면 1% 떨어지면 80만 원 손해 보게 되고요. 물론 1%만 올라도 80만 원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근데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과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이런데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는 금액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우량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코스피 우량주 쪽이든 뭐 코스닥 우량주 쪽이든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전체 시장의 흐름이 상향으로 가냐 하향으로 가냐를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반적으로 단타 개념으로는 제가 한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해봤습니다. 4천만 원까지는 투자를 해봤는데 손이 빠르고 분석이 빠르면 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시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는 게 정답 같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수익을 났는데 왜 나는 안 나지? 라기보다는 그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서 주식 투자에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다 공부를 한다 그래서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나마 큰 손해를 보지 않고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빠른 판단하고 빠른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척들한테도 그렇고 뭐 얘기를 하지만 매도는 좀 빠르게, 매수는 좀 천천히라고 강조를 합니다. 매도는 올라갈 때 그 가격이면 빠른 매도가 중요하고요. 근데 뭐 추세가 바뀌지 않았으면 뭐 좀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그때 뭐 같이 따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같은 기법인데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각자의 개개인의 투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같은 차트를 보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게 뒤섞여서 하향과 상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거는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뉴스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고점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다 떨어질 거라고 뉴스를 막 내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갈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갈 겁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뉴스에서 나오면 그때가 거의 고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많았습니다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게 고점을 찍었죠. 다 더 갈 겁니다. 라고 해서 고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단타 쪽으로 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타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타가 되면 자연적으로 중기로 가는 것들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연습을 하고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안에서만 연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실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꼭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침에 잡으려고 하시면 저녁에 미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보든지 해서 고르셔가지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뭐 방법은 아침에 그 예상가가 나옵니다. 그 예상가로 해서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예상가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거의 아침에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외 거래로 보시면 그것도 거의 올라갔다가 아침에 상승을 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엔. 그리고 옛날에 15%였을 때랑 지금 30%였을 때랑 차트의 그 뭐라 그러죠? 방법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요? 차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15%는 그 이현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현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30% 상한가 가면 뭐 15%, 20% 갔다가 찍고 다시 하락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고요.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20% 갔다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더 무서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한테는 빠른 대응이 아니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뭐 하루에 뭐 30% 손해도 보고 뭐 20%, 25%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무서워서 팔게 되면 그때가 저점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좀 덜한 것들이 우량 종목이고요.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이 이제 단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리스크가 큰 만큼 이익도 큽니다. 반대로 이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큰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들어가셨다가는 몇 천만 원 그냥 일주일, 2주일 만에 또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서 1번 올라갈 만한 종목을 미리 골라 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요쪽이 종가 매수로 해가지고 골라놨던 거고요. 요쪽 여기가 종가 매수로 골라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종가 매수 골라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의 거래로 해서 골라놓은 겁니다. 근데 종가 매수를 보시면 우선 요거부터 순서에 대한 거부터 얘기하고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만의 조건세 검색식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공개를 못하는 게 지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라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 하시는 거에 다 접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에. 다른 데서는 아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뭐 몇백만 원씩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 검색식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식구들이 쓰려고 해서 만드는 중이고요. 아직 테스트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한두 개에 오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만의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야. 그리고 기초를 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차트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대응, 특히 매도, 뭐 매수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요. 빠른 매도를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지 그게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그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듭니다. 하여튼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또 금방 잘하세요. 그분들은 감정이입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로봇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연습을 안 하고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1%라도 수익 내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뉴스로 정보를 얻고 이제 끝난 뉴스인지 시장 뉴스인지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9시 뉴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나 뭐 다른 뉴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오를까, 지진이 났으면 지진 관련주, 뭐가 있으면 뭐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뉴스에 관한 착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그 해양 플랜트 1조 1천억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1조 1천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인도에서 발주를 했고요. 근데 그 뉴스가 나왔다고 다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주가가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내일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내일은 좋은 뉴스를 1조 1천억이라는 거를 반영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점을 반영을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보령제약 비슷한 건데요. 지금 보령제약이 지금 자사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주식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올랐는데요. 지금 입구를 크게 만들고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갔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랑 이 고점을 보시면 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힘의 크기 때문에. 이때 올렸던 거랑 이때 올렸던 거랑 힘이 확 줄었잖아요. 여기 힘이 없잖아요. 여기 힘하고 여기 힘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힘이 없어서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힘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죠, 힘이.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죠. 고점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고점이 거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삼성중공업도 여기를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 왔죠. 떨어진 거에 반은 뭐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요런 거를 보면 여기서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팔 생각을. 올라갔네, 팔아야지. 올라갔네, 팔아야지. 인간적으로 여기서는 못 팔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더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못 팔았어요? 그럼 한 번 더 팔 기회를 줍니다. 여기 못 팔았어요? 못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될 겁니다. 다시 사더라도. 사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준선들, 이 매물대선들에서 사시면 돼요. 사는 건 천천히, 파는 건 칼같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한번 봐볼까요? 고점 알림? 고점을 알려주는 조건 검색식 비슷하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고점이 한번 나왔고, 근데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거에서 더 많이 얘는 고점이 더 갈 수 있어요. 왜 더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애들은 확 빨리 떨어져요. 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애들은 확 떨어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이 영선을 깨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팔아주는 게 좋죠. 여기서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고점씩 찍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얘는 높아지는데 얘는 떨어지니까 얘에서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올라갔네. 떨어졌는데 올라갔네. 이 스토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이 떨어지는데도 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파셔야 됩니다. 깨졌으면 거의 이제 쌍공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냥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BTS나 얘는 CJ ENM에서 인수를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와서 얘 아직 안 죽었어요. 얘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이 커서 이걸 깨버리면 얘는 많이 떨어졌다 갑니다. 요런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랑 같이 보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1.62%인데 아주 크지는 5%? 5% 여기서 5% 6% 정도 공매도를 하면서 내려오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스토캐스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어도 더 아직까지는 기준선이 깨지고 이러진 않았는데요. 더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놔두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내일 갭상승해서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도 얘도 안 떨어지고서 올라가서 좀 더 강하게
갈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을 주로 이제 얘도 이제 뭐 올라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고점에 거의 다 다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고점을 알아야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는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녹색이 일자라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살아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BT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살아있습니다. 웬만큼. 살아있는 종목들은 뭐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은 더 갑니다. 이런 건. 이런 거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5일의 최고가를 올리면서 더 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됐어요. 다 고점 다 뛰어넘었고요. 그 전에 고점으로 보면은 뭐 한 여기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매물대가 큰 데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예요. 오늘 여기를 넘어섰으니까 여기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찍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고요. 우선 고점 한번 생겼고요. 그거를 조금 떨어지고 다시 이제 고점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7,365원 정도는 뭐 한번 더 찍어볼 만합니다. 종목은 홍채 인식이랑 뭐 반도체, 뭐 팹리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이 돼 있고요. 필터 차저, 카메라용 AF 드라이버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목 잡힌 거는 이제 K사인도 잡혔는데요. K사인 같은 경우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찍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점을 아직 완전한 고점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도 뉴스가 뭐 나와 있어요. 뭐 인천에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감자가 돼 있어요. 감자. 보면은 감자 결정을 해가지고 4월 말부터 4월 말부터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지고요. 그 다음에 감자를 89점 몇 프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6.3% 보통 주식에, 그리고 5월 2일 감자 기준일이고요. 그 전에 팔고 나가야 돼요. 계속 떨어지니까 팔려고 이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 바닥에서 올리는 거는 찔끔 올려요. 찔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일 여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개미들 털라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AIB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패널 검사 장비 하는 쪽이고요. 솔브레인 ENG라고 옛날에 폭스브레인 뭐 이런 쪽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랑, BOE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뭐 큰 따로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얘네는 유상증자인데요.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고서 한 번 올리고 쭉 빠질 거예요. 얘네도 기준일이 5월 7일이니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 쪽으로도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양 네트워크스는 너무 많이 빠져서 아마 조금 반등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 반등 주는 모습이 없었어요. 반등 주는 모습이 없이 그냥 쭉 빠졌죠.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양 네트워크스라는 게 그 화폐 개혁 한번 볼까요? 시스템 통합 금융권 쪽도 있고요. 골재 유류 뭐 증권 동양생명 현대라이프 차세 시스템 유지보수 카카오뱅크 IT 시스템 등을 구축했고요. 얘는 블록체인으로도 좀 엮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좀 그 시스템 쪽으로 엮일 수가 있어서 얘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 엄청 해먹었죠. 엄청 해먹었어요. 엄청 해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해먹었죠. 그리고 한번 엄청 해먹었고요. 이게 올라가면서도 얘 떨어져요. 올라가면 이게 좀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면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뭐 많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 이 거래대금과 여기에 거래대금을 보면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고점에서 안 터지고 이 바닥에서 터진 이유가 뭘까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샀고요. 기관이 안 사다가 여기서 기관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죠. 외국인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 이상하게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거의 단타 세력이 많아요. 들어온 거 보면 여기는 여기서 개인이 다 빠져나갔고요. 다 빠져나가진 않았군요. 그냥 많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기관이 장난 아니게 샀죠. 조금 팔고 여기서 다시 개인이 잡고 외국인 들어왔고 저점식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올라갈 때 매물이 계속 있어요.
이 매물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들어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할 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얘가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서 고점이 생기면 요거처럼 생기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좀 낮고요. 사료주들은 그 돼지랑 좀 연관이 있죠. 뉴스가 떴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거는 없네요. 사료주들은 지금 돼지 파동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얘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꼬리를 달았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 죽지가 않았어요. 더 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우성사료도 그렇고 계속 살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사료도 그렇고요. 미래생명자원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보시면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PNT가 오늘 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요. 얘도 조금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떨어지던 애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무상증자 결정해서 오늘 잠깐 멈췄다가 10%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 뉴스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라운시큐어는 이제 보안주랑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찾아놓고서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KLX 같은 경우에는 5분 최고 종가이면서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다 살아있는, 이제 살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큰 힘은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만한 겁니다. 얘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올랐다 떨어지면 얘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이거는 이 세 번째는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온 거는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달고 얘를 넘지를 않았다 그러면 얘 세 번째는 안 줍니다. 얘 세 번째는 안 줘요. 얘 세 번째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죽었어도, 기울기가 줄었어도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준 거예요. 이 세 번은 잘 안 줍니다. 거의 두 번이든지 세 번째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줘버리고 말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이 끌어올리는 애죠. 기관이 끌어올리는 애입니다. 얘는 SI
물류 분야 토탈 서비스 하는 애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물류 하는 애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물류 하는 애들이 오늘 물류하는 애들이 KCTC, 한익익스프레스, 3일, 인터지스 다 그런 애들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바닥 어느 정도 찍고.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경제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종합시황을 한번 볼게요. 순매수 추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콜옵션, 풋옵션, 코스피를 외국인이 샀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 차트가 더 중요하죠. 환율 차트가 1년. 환율이 지금 더 약세로 가고 있어요. 원화 약세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만 원화 약세로 가고, 일본이랑 중국은 이제 강세 쪽으로 다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 좀 팔고 기관 팔고, 코스닥은 어제 샀다가 팔고. 선물을 볼게. 콜옵션 쪽에는 사는 애들이 없어요. 외국인은 다 기관이랑 이쪽만 사고. 풋옵션은 한번 크게 사고 조금씩 팔고 있죠. 그렇다면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 횡보 상태라고 보셔야죠. 횡보. 콜옵션에도 좀 팔았잖아요. 만약에 더 올라갈 것 같다라 그러면은 콜옵션을 사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팔았어요. 그리고 풋옵션도 조금 사고 팔고 있죠. 그러면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고점을 두 번 만들고 급락하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얘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떨어졌다가 21선 근처에서 뭐 반등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면 한 번 더 여기 밑으로 찌그러 내려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영향으로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다음에 코스닥도 보면 고점을 이제 한 번만 만들었어요. 얘는 한 번 더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무역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 쪽에 엮이게 되면 얘도 뭐 떨어지겠죠. 하지만 길게 계속 상승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하락하고, 근데 계속 올리질 못해요. 여기를 깨고 올려야 되는데, 여기 올리려 그러면 거래량이 확 올라가면서 얘도 확 올려주면서 확 깨고 올라가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위에가 매물이 많아요. 여기도 뭔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횡보를 하고 들어오는 뉴스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고점 만들고 여기서 두 번째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고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점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서 세 번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갔죠. 요거는 반도체 쪽하고 반도체 가격. 옛날에 D램 쪽이 8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4달러 조금 안 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업종이 반도체 쪽이 밝긴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 전기 자동차 쪽이 이제 커지면서 전장 부품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으로는 뭐 가기는 힘들겠지만 실적이 아닌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내일 종목이 뭐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갈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시황이랑 그 다음에 특별한 뉴스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 여기가 고점 같아. 여기가 저점 같아. 저점 같아는 요거를 많이 봅니다. 저점 같아는 요거를 하고 나서 이게 뜨고 나서 이제 요 밑에 선을 닿게 되면 저점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많이 고점을 많이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많이 못 올립니다.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도 못 올리고 다시 이제 저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단 하락이라고 하는데 요러고 나서 요 기준선을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 그러면 연애선까지는 한번 체크하고 한 번 더 올릴 때는 이제 더 이만큼 올라가겠죠. 보통 전문가들이 이만큼 올리면 이만큼 더 올라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요 세력 가격선 요 라인까지도 한번 얘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 전문가들이. 근데 비슷하게는 갑니다. 이렇게 비슷하긴 가니까요. 뭐 아니면 뭐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못 올리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세력들도 목표가를 잡아 놓고 분위기가 아니면 빨리 떨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대포적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까지 살아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고요. 내일 여기 있는 종목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수중주였습니다.